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공진단을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보통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이게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나름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오늘 그 논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로 공진단을 먹었을 때 우리 두뇌, 특히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정상 G 그룹이 있고, 약물로 기억력을 감퇴시킨 G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 기억력이 감퇴된 G 그룹에 공진단을 먹인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 그룹들을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실험은 공진단을 먹었을 때 실제로 기억력이 좋아지느냐, 어떤 수행 능력이 좋아지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각 G 그룹들을 이제 미로에 넣어놓고 먹이를 찾아가서 먹게 하는 실험인데요. 그 먹이를 찾아가서 먹는 동안에 얼마나 빨리 다 먹었냐, 그 다음에 먹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A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가 한 번도 없었던 통로에 들어간 횟수,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들어가서 먹이가 없으면 거길 다시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자주 오류를 또 실수를 반복했냐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 비이클이라고 써 있는 게 정상 G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기억력을 감퇴시킨 그룹인 거고, G, J, D 100, 200, 400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이제 공진단의 농도인데, 공진단의 먹인 G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면 이 왼쪽에 세로축이 실수한 횟수거든요. 그래서 높이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정상 G들 맨 아래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보면 되는데, 날짜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갈수록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실수가 줄어들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정상 G보다 이제 기억력 감퇴된 애가 당연히 실수가 많았죠. 그런데 공진단 먹인 그룹은 정상 G 그룹에 유사하게 비슷하게 실수가 적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 내용은 이 장기 기억력에 대한 내용인 거고, 공진단을 먹었을 때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B 그래프는 이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통로를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통로에 다시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깜빡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봤는데, 역시나 정상 G 그룹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된 그룹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단 먹인 애들은 거의 정상군과 비슷하게 오류 횟수가 적어진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공진단이 여기서는 단기 기억력을 또 높여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C 그래프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미로 안에 먹이들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시간이,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릴수록 애들이 빠르게 기억하면서 먹었던 거겠죠?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하얗게 비어있는 막대 그래프가 정상군이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애가 기억력 감퇴군입니다. 기억력 감퇴군이 수행시간이 60초 정도고 정상군은 20초 정도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공진단을 먹였더니 애들이 약 20에서 40초 요 내외 사이로 수행시간이 기억력 감퇴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공진단을 먹었으니까 장기 기억이 늘어났고, 단기 기억력 늘어났고, 정보 처리 능력, 수행 능력까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진단만 먹었는데 이렇게 기억력이랑 정보 처리 능력이 높아졌다. 이게 재밌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 두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길래 기억력이 좋아졌을까? 정보 처리 능력이 좋아졌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하긴 했는데, 바로 다음 실험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두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길래 기억력이 좋아졌을까를 알아본 실험인데요. 이번 표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 이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여기 A는 뭐냐면 ACHE라는 기억력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높을수록 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도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고, 낮을수록 기억력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ACH는 아세틸콜린인데, 아세틸콜린은 인지 기능과 기억에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ACHE라는 것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정상군, 이 기억력 손상군이 가장 많고 이 공진단을 먹인 그룹이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보면은 공진단을 먹었더니 이 ACHE라는 이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구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도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프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 THA10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치매 치료제거든요. 결국 뭐냐? 공진단이 이 치매 치료제처럼 기억력 전달 물질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B와 D를 볼게요. 얘네들은 해마에서 기억력 관련 단백질의 농도들이 얼만큼 있느냐 이거예요. 기억력 관련된 단백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마 조직을 직접 분석해 가지고 기억력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측정한 결과인데, 이 B에서 보면 이 D가 맨 앞에 있는 애가 정상이에요. 두 번째 있는 애가 많이 흐리죠. 얘네가 기억력이 감퇴된 그룹.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진단 100, 200, 400 나오죠. 공진단 먹인 애들이에요. 점점 D가 진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기억력 손상된 군의원에 비해서 점점 진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기억력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고 있구나. 공진단을 먹었더니. 자, D는 그래프를 수치화해가지고 통계해서 나타낸 그래프예요. 즉 가장 까만 그래프가 여기서 기억력 손상군이고 하얀 그래프가 정상군이에요. 이거 비교해보면 공진단 먹은 G그룹이 전반적으로 이 까만 그래프, 기억력이 손상된 G그룹에 비해서 기억력 관련 단백질 양이 전체적으로 많죠. 그래서 공진단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C는 뭐냐?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약물을 통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킨 G에다 공진단을 투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G도 공진단 먹었을 때 도움이 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역시나 D를 보면 공진단 먹인 애들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D가 두꺼워진다는 거는 기억력 관련된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면 공진단이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두뇌의 해마 부위에 작용을 한다. 근데 어떻게 작용을 하냐?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에 관련된 단백질의 농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두뇌가 손상된 그룹뿐만이 아니라 두뇌가 정상적인 그룹에도 공진단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뇌가 손상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화로 인한 손상 혹은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손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상된 군에서도 공진단이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두뇌가 정상인, 기억력이 필요한 수험생들, 직장인들, 이런 두뇌에도 공진단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실험은 그러면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걸 알겠어. 그러면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거 말고 새롭게 그럼 뇌세포를 살려낼 수 있어? 라는 실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여기 그래프 보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데, 이 DG라는 거는 이제 해마의 한 부위예요. 부위인데, 맨 앞에 있는 거는 정상군, 두 번째 있는 거는 기억력 감퇴군, 그 다음에 공진단 먹인 애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현미경으로 촬영한 건데, 이 갈색의 점들이 뭐냐면 신생세포예요. 정상군에선 빽빽하게 많이 보이죠. 그런데 기억력 감퇴군에서는 아이들이 듬성듬성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단의 농도를 높여갈수록, 공진단 투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신생세포 갈색 점들이 진해지는 거, 빽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수치화한 그래프를 보면 아래 나와 있는 B 그래프인데, 여기 세로축이 DCX라고 써 있는데요. 이 DCX라는 게 뭐냐면은 갓 태어난 미성숙한 신경세포에서만 나타나는 단백질 마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X의 양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즉 뇌의 재생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 감퇴군, 검은 이제 그래프 컨트롤 바에서 보면 수치가 제일 낮은 게 보이고, 공진단 복용하면 할수록 이게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공진단이 두뇌의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늦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세포를 만들어내서 기능을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요. 다 왔습니다. 자, 공진단을 가지고 새로운 세포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런 새로운 세포가 우리 몸에 잘 안착해서 잘 자라? 이게 끝까지 가?를 확인한 게 이제 네 번째예요. 이거 해마 부위에서 전체적인 세포 구조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확인한 실험인데요. 이 A를 먼저 볼게요. A는 현미경으로 해마의 각 구역들의 이제 신경세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진단 투여 그룹, 공진단 100, 공진단 200, 공진단 400 이 농도를 높일수록 점점점 촘촘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 B는 통계적으로 계산해 수치화한 그래프입니다. 보면 대부분의 공진단 그룹이 이 검은 바, 이 뇌손상 그룹에 비해서 수치가 높죠. 특히 이 가운데 그래프, 여기 가운데 그래프에서 이 공진단 400을 먹인 이 그룹은 심지어 정상군보다도 높죠. 정상군보다도 새로운 세포가 잘 자라고 있다는, 빽빽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결국은 공진단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의 그런 밀도가 정상 수준까지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억력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토대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실험을 종합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공진단을 먹었더니 기억력과 수행 능력이 좋아졌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억력과 수행 능력이 좋아진 이유가 궁금해서 보니까 뇌세포를 보호했구나. 그 다음에 뇌 영양물질을 생성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여기에 새로운 뇌세포까지 생성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새로 생성된 뇌세포가 잘 안착해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까지 해줬고 그간에 이제 공진단이 그냥 마냥 되게 유명한 약이다, 좋은 약이다, 뭐 비싼 약이다, 효과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연하게 이제 말로만 좋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공진단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두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두뇌 건강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